자,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2021년 6월 24일 장마감 방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LB는 전일 대비 0.75% 하락한 33,100원에서 마감을 했습니다. LB는 좀처럼 패턴이 바뀌지가 않네요. 예, 이 당시 때 패턴이랑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요. 최근만 놓고 보면은 이때까지만 해도 지난주까지만 해도 상승하지 못했던 이유가 리피싱 때문이었다면 지난주에 최저점까지는 아니었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리피싱을 완성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최대지도 장내 매수를 했어서 이 답답한 박스권을 좀 돌파를 하나 싶었었죠. 그런데 결과는 여러분들이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글쎄요, 시장은 오늘 코스피만 놓고 보면요, 최고가를 경신을 했습니다. 코스닥은 뭐 나름 지수는 뭐 괜찮았던 것 같은데 사실 오늘은 코스피보다 코스닥이 안 좋긴 했었습니다만 어쨌든 시장은 현재 이렇게 좀 좋은 상황인데 LB만 좀 이렇게 답답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서 사실 마음이 편하지가 않죠. 그리고 지금만 이런 게 아니라 사실 거의 약 1년 10개월 동안 작년, 그러니까 2019년 거의 10월부터 지금까지 좀 답답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서 주주들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지가 않습니다. 어찌되었건 확실히 눈에 보이는 성과 없이는 현재 LB는 이 박스권 돌파가 쉬워 보이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리고 LB는 어저께도 말씀을 좀 드렸는데요, 공매도 손바닥 안에서 있는 듯한 모습인 것 같아요. 공매도를 쳤다가 그리고 외국인 대량 매수가 있다가 외국인 대량 매수 들어오면 이제 또 쇼커버도 같이 들어오겠죠. 그리고 고점에서 다시 매수한 현물 그리고 공매도를 같이 투하하면서 이런 박스권 형태의 모습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듯 합니다. 어찌되었건 크게 보시면 이때 한 번, 그리고 이 당시 때 두 번, 그리고 이 당시 때 세 번, 세 차례 박스권 돌파를 해보았지만 결과는 매번 같은 패턴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도 서두에도 좀 말씀드렸지만 이 당시 때랑 좀 비슷한 패턴을 보여주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6월도 이제 거래일로만 놓고 보면 4일이 남았습니다. 글쎄요, 상반기 내에 특별한 소식이 없을 것 같다는 왠지 불안한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좌절감도 있고 실망 매물도 나와 보입니다. 그런데 그나마 좀 다행인 거는 관계사의 도움으로 좀 숨은 쉬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LB는 엘파 매각 대금이 이제 다음 주죠, 6월 30일 날 들어올 걸로 예정이 돼 있고요. 이 자금으로 이제 어떻게 할지, 계약금으로는 LB 장내 매수를 했는데 이번에도 이와 비슷한 행태를 할지, 그러니까 이를테면 LB의 주담대를 상환을 할지 여기에 대해서 시장에서는 일단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넥사는 8%가 약 8% 정도 하락을 했는데요. 긴급 사용 승인 신청을 했으나 거절당했다는 이유로 약 오늘 8%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넥사도 240억 원의 자금을 유치하는데 거의 성공을 했습니다. 일단 청약을 오늘 하는 것 같고요. 15일 날 자금이 들어오는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돈의 사용처에 따라서 LB도 같이 연동되지 않을까 합니다. 사실 넥사 주주분들도 이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죠. 근데 많은 분들을 보니까 아예 넥사가 없거나 아니면 보유했어도 LBO, 엘생3 그리고 나머지 1호는 이제 LJ, 넥사, 엘파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시는 분들이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넥사에 이렇게 관심을 갖는 게 지금 백신이 글로벌적으로 가장 핫 이슈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만약에 이 나노젠의 백신이 효능이 입증이 된다면 여태까지 뭐 자료를 보니까 효능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특히 항체 생성률은 거의 탑인 것 같은데요. 이게 효능이 입증돼서 승인되고 판매되면 일단 한국에서도 생산을 담당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물론 예측치인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왜 러시아 백신도 한국 코러스가 주가 돼서 이제 뭐 콘소시엄을 구성한 것처럼 나노젠이랑 LB는 현재 상호 지분 투자가 돼 있고요. 그리고 호난 회장이랑 진 회장이랑 사이가 꽤 괜찮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도 같고요. 또 단디 바이오랑 나노젠이랑 협업하고 있는 것도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한국에서도 생산이 된다면 LB가 한국 쪽을 담당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독점 계약으로요. 뭐 좀 더 나아간다면 SK 바이오사이언스처럼 기술 이전까지도 할 수 있는 거고요. 근데 그렇게 되면 이제 LB의 당장 매출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계속 언급을 하는 건데요. 오늘 긴급 승인 신청이 사실상 거부되었다라는 뉴스가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좀 8%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시면 베트남 보건당국이 이렇게 긴급사용 허가의 신청을 사실상 거부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데이터를 통한 안전성이 확실하게 입증돼야 한다며 신중론을 했는데요.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갖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사를 투약한 뒤 이렇게 36일, 45일 이렇게 보면서 첫 투약 후 2개월이 지나야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근데 나노젠은 현재 임상 1상, 2상 그리고 3A상 일부 데이터를 근거로 긴급 사용 신청을 했지만 여기 보건당국에서는 과학적 근거가 부족하다. 왜? 표본 규모가 작기 때문이다라고 답을 줬어요. 근데 요거는 좀만 이따가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뭐 어찌되었건 이번 3상에서는 이렇게 인도발 델타 변이 바이러스 효능을 확인할 계획인데 일단 이게 가장 키포인트인 것 같습니다. 항체 생성률은 이미 나왔고 델타 변이 바이러스까지 잡는다면 정말 대단한 위력을 가질 걸로 보여져요. 지금까지는요. 어쨌든 여기 보건당국 입장은 충분한 원칙을 기반으로 해야 한다. 대중에게 투약되기 전에 보건부는 백신의 안정성, 면역 원성, 효과를 입증하는 과학적인 데이터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마지막에만 놓고 보시면 베트남은 여기 아스트라제네카 그리고 화이자, 중국의 시노팜, 러시아의 스푸트니크까지 긴급 사용 허가를 내렸는데 자국 거 나노젠 거는 긴급 사용 허가를 안 해줬어요. 글쎄요, 그 이유를 좀 살펴보시면 여기 보시면 영국도 있고 미국도 있고 중국도 있고 러시아도 있잖아요. 그 영국, 미국, 중국, 러시아 이 나라들은 냉정하게 보면은 열강이죠. 다 열강인데 베트남은 우리 냉정하게 베트남의 국격을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일반적으로 우리들이 봤을 때 열강에는 끼기가 힘들겠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 같은 경우는 사실 임상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약의 효능을 의심을 하고 있어서 여타 국가에서는 좀 꺼립니다. 그런데 지금 백신을 주도권을 갖고 있는 나라가 영국 그리고 미국인데 잘 안 풀잖아요. 자국한테 먼저 쌓아놓잖아요. 그래서 제3세계 국가들은 뭐 이제 어쩔 수 없이 임상의 신뢰도가 낮지만 중국, 러시아 백신을 지금 쓰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베트남까지 그런다면, 그러니까 여기 베트남 보건당국에서 말한 이런 과학적 근거가 모자른데 빨리 긴급 승인을 한다면 얘네들은 지금 보니까 베트남은 일단 아세안은 다 독점을 할 걸로 예상이 돼요. 약의 효능이 지금처럼만 유지된다면 중국이나 러시아가 했던 그 전철을 받아간다. 확실한 과학적 근거, 충분한 데이터가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긴급 사용 승인을 한다면 이후에 판매하기가 과학으로 그러니까 승부를 해야 되겠죠. 효능으로 승부를 봐야 하는데 이렇게 빨리빨리 신속성만 나가다 보면은 결국에는 문제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절차대로 하는 듯한 모습을 좀 보여줘요. 그리고 이거는 주가행에서 내놓은 평론인데 어차피 동남아 전역으로 모두 수출할 건데 확실한 절차를 거쳐야, 그러니까 확실한 효능이 있어야 나중에 노이즈가 적지 않을까라고 생각도 한다고 합니다. 예, 그래서 아마 보건당국에서도 이런 열강들이랑 베트남이랑은 약간 차이를 두지 않았나. 그래서 우리나라는 베트남 같은 경우는 과학적 효능에 좀 더 신경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런 기사도 있었습니다. 베트남 한국과 백신 연구 그리고 생산 협력을 원한다라는 뉴스도 나왔는데요. 부이탄손 베트남 외교부 장관은 베트남이 코로나19를 격퇴하고 뭐 이렇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공동연구 그러니까 제 머릿속에 일단 단디바이오가 떠오릅니다. 그리고 생산 그러니까 엘제가 생각이 나오는데 그래서 이런 협력을 증진하고 베트남에 대한 백신 접근을 돕자고 제안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일단 국가 차원에서도 대승적으로 합의는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솔직히 좀 전에 했던 얘기랑 좀 많이 비슷한데 그 우리나라 언론에서도 조용해요. 그러니까 이 기사를 쓴 걸 보니까 교민지 같은 느낌이에요. 제가 처음 보는 거여서 뭐 그렇다고 지금 이 기사를 쓰는 회사를 뭐 무시하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미디어들은 지금 조용하잖아요. 그 말은 만약에 이게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만약 선진국에 가서 이런 백신 연구 그리고 백신 생산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미디어 매체에서 앞다퉈서 아마 보도를 했겠죠. 한국 백신 이제 드디어 숨통이 트이나? 라는 정도의 기사가 나오면서 미디어에서 많은 보도를 했을 텐데
아무래도 좀 전에도 우리가 언급을 했던 베트남 디스카운트가 아마 적용이 되지 않았나 싶습니다. 근데 이게 좀 전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델타 변이 바이러스를 잡는다, 그리고 한국 기술도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이제 이야기가 좀 틀려는 질 것 같은데, 일단 오늘까지는 미디어에서 상당히 좀 조용한 것 같아요. 여기 교민지 같은 느낌이 드는데, 여기에서는 일단 양국 외교부 장관들이 대승적으로 합의를 한 거는 같습니다. 그리고 또 재밌는 게 어저께 장마감 후에 넥사에서 BW 발행 결정이 났죠. 그래서 240억 원의 자금을 규모를 조달하는데 110억 원은 운영자금, 그리고 나머지 130억 원은 타법인 증권 취득 자금으로 이렇게 해놨는데, 그 130억 원이 무엇일지 지금 사실 상당히 좀 궁금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로 어저께 넥사 같은 경우는 긴급 사용 신청했는데 주가가 움직이지 않았던 이유는 이 BW 발행 때문이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은 이사의 결의일 전 한 달, 일주일 최근의 가중산수 평가랑 이렇게 비교를 하기 때문에 어저께 안 올랐다라는 뭐 그런 얘기도 있었고요. 그리고 다음 주에 엘파 매각 자금도 들어오는데, 넥사돈까지 들어오면은 이제 LB그룹에는 지금 현금 유동성이 많이 있죠. 그 전에 벌써 이미 LB랑 엘센 같은 경우는 유증을 해서 현금이 있는데, 게다가 또 이렇게 돈이 있으니까 어디에 투자할지가 상당히 시장에서 관심이에요. 그리고 어제 진회장 지분도 이렇게 확대가 됐고요. 그래서 시장에서는 예측을 하고 있는 게 이 투자 자금이 나노젠의 지분을 하지 않을까, 아니면 나노젠 같은 경우는 이미 예전부터 한국 시장에 상장을 하기 위해 준비를 했었잖아요. 물론 개인적인 생각은 이제 한국 시장보다는 미국 시장으로 갔으면 합니다만, 어찌되었건 여기에 대한 거냐, 아니면 생산시설 확충이냐, 아니면 이민요믹 지분도 갖고 있죠, 넥사에서. 그래서 여기서 다시 추가 지분을 매수하느냐. 왜냐, 이민요믹 같은 경우도 교무세포층이 곧 마무리될 예정이고 이제 곧장 상업화할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지분 투자이냐, 아니면 또 이제 진회장 신기술 금융사를 만들고 직접 진두지휘할 건데 여기 들어가는 거냐라는 그런 지금 시장에서 기대치가 있고요. 그리고 정말 재밌는 게 이 두 사람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잘 아시죠? 간지가 많이 나는 이분이랑 또 제작자로 유명한 이분인데, 일반적으로 많은 스타트업 기업들이 유명 연예인을 많이 이용을 합니다. 뭐 셀트리온 같은 경우도 사실은 주식하는 분들은 알았지만 일반인들은 사실은 셀트리온을 잘 몰랐죠. 그러다가 알게 된 게 장동건 씨가 이렇게 광고에 나오면서 셀트리온이 더 유명해졌는데, 글쎄요, 만약에 이게 백신이 한국에서 나온다라고 하면은 백신 홍보대사로 소지섭 씨가 나온다면 상당히, 글쎄요, 소지섭 씨가 우리가 아는 그분이 맞다는 전제하에 동명이인이 아니라 우리가 아는 그 간지가 나시는 그분이라면 뭐 백신 홍보도 상당히 잘 될 수가 있겠죠. 아니면 콤부차 홍보도 할 수 있는 거고, 화장품도 있고 청바지도 있는데 뭐 여러모로 생각이 나게끔 하는 그런 대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 제가 하나 정정을 하고 넘어갈게요. 제가 어저께 영상 찍으면서 이거 2,350억 원이라고 얘기를 했는데 죄송합니다. 공을 하나 더 붙였어요. 정말 차이가 크죠. 230억이랑 2,300억은 정말 차이가 큰 거예요. 영화나 차이가 이렇게 큰데 제가 2,300억으로 말씀을 잘못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댓글로는 정정합니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다시 영상으로 다시 정정을 할게요. 정말 큰 실수를 했어요. 쥐구멍이 있으면 정말 들어가서 숨을 정도로 너무 창피한 실수를 했는데, 다시 한번 정정할게요. 2,300억이 아니라 230억입니다. 에비는 다시 여기 박스권 돌파하려고 시도를 해야 되겠죠. 뭐 좀 전에 설명드렸듯이 최근 들어서 나노젠 백신 그리고 엘파권으로 기대감이 모락모락 튀어오르는데요. 핵심인 리보의 성과 그리고 이민요믹 성과도 6월달 안에 들려왔음 합니다. 그러면서 좀 전에 말씀드렸던 백신이랑 엘파권은 부수적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거이길 한번 기대를 해보겠네요. 내일은 부디 좀 더 좋은 소식으로 여러분들 찾아뵙음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남은 하루 행복한 하루 되시고요.